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잠깐만요. 멘붕이 좀 와가지고. 멘붕 왔어 지금. 우리나라 축구도 떨어지게 생겼는데 이거. 축구요? 예. 그 아저씨 코털리케 아저씨 경질됐죠? 코털 아저씨. 근데 그 아저씨 잘못만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엔. 경기 봤나요? 새벽 4시에 했던 아니요, 못 카타르? 봤어요. 봤거든? 안 보는 게 나아. 졌어요? 졌어. 1대0으로. 3대2인가로 졌어요. 2대0으로 끌려가다 2대2까지 동점됐다가 마지막 골 더 먹혔어. 내 생각에 본선 못 나갈 것 같아. 월드컵.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나가도 저 실력으로 나가봤자인 것 같아. 3패만 5대0으로 3패 당하고 그냥 광탈할 것 같아요. 무슨 경우의 수도 없이. 이번에 경우의 수는 간단합니다. 탈락이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다 못해 다. 손흥민은 팔 부러져가지고 나가버려서 뭐라고 할 줄 못하겠지만 기성용이고 나발이고 다 못해요. 지동원은 왜 축구 선수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 동네 아저씨보다 못하는 것 같아. 아무튼 자 투부정사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예문을 만들어 볼게. 자 우리 요 프리벤트라는 녀석 기억나세요? 네. 무슨 동사? 금지 방해 동사. 그렇지? 동사. 얘네들은 중간에 뭘 넣지? from이요. 전치사. 오케이. from을 넣지. prevent the dam. dam이요 말 그대로. 네. from collapsing. 자, 요 단어를 요렇게만 해석을 하면 어때? 그 댐이 무너지는 것을 막다가 되겠죠? 네. 그러면 얘를 주어로 삼아 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 앞에다가 to를 쓰면 되겠네. 네. To prevent the dam from collapsing 하게 되면 댐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은 네. 맞나요? 네. 것은 is easy. 쉽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네. 아하. 투부정사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오고 중간에 동사가 쓰이게 되면 얘는 무슨 용법?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의 주어가 되겠죠. 또 안 됐어? 아니요, 뭐 이거 튀어나와가지고 닫기 눌렀어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네를 목적어로 만들어 볼까? 이때는 그 삼형식처럼 해석하는 거 아니겠네요? 아니죠. 해줘야죠. 해줘야 돼요? 나 어떻게 해석했어? 댐이 무너지는 것을 막다가 아니라 막는 것은 것은만 붙여주면 되지. 주어니까. 자 이번엔 내가 얘를 위에 썼던 녀석을 목적어 자리에 썼어. 그럼 앞에다 뭐만 쓰면 돼? 비동사. 그치. decide와 같은? 아니지. 타동사만 쓰면 되죠. 네. 타동사를 쓰고 나서 투부정사를 쓰면 그게 뭐니까? 목적어의 역할이니까. 아니면 help처럼. 네. 아니면 뭐 demand처럼 요구하다라는 동사처럼 이런 것들을 써대면 아하 이 주어를 아무거나 적어주고요. 그러면 주어는 댐이 무너지는 것을 예방하기로 결정하였다 혹은 그것을 도와주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될 겁니다. 네. 맞죠? 자 보어의 경우에는 간단하다고 했지. 투부정사의 앞쪽에다 뭐만 적어주면 돼? is나 혹은 seem이나 appear 혹은 그치 prove와 같은 녀석. 됐죠? 네. turn out, come out 같은 애들. 이런 이형식 동사들을 적어주고 투부정사 to prevent 블라블라블라블라 prevent them 블라블라 적어주면 하는 것은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네. 됐죠? 주어일 때는 다시 한번 주어일 때는 것은 목적어일 때는 것을 보어일 때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명사적용법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네. 자, 명사적용법을 하면서 중간에 한 번 더 이 투부정사는 우리가 배울 때 전치사의 to 뒤에다가 동사의 원형을 바로 쓰라고 배웁니다. 네. 그치? 예를 들면 방금처럼 to eat 이렇게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수능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 해석해 다른 뭐 그 지문들을 보게 되면요. 요 사이에 뭐가 끼어 들어가기도 하냐면 부사가 끼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다시 한번 전치사 to 다음에 부사를 쓰고 나서 동사의 원형을 쓰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분리부정사라고 부릅니다. 분리부정사.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냥 투부정사를 분리시키도록 하는 부정사다 이런 얘기야. 네.
to 부정사가 분리된 부정사. 자, 이 무슨 얘기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to complete이라고 나와요. 무슨 얘기야? complete은 끝내다, 끝마치다, 완성하다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주어였다면 완성하는 것. 은, 목적어였다면 완성하는 것에 을, 것에 혹은 것을. 을 만약에 보어였다면 완성하다. 완성하는 것이다. 이다. 이렇게 해요. 네. 해석을 해주게 되는데 이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적는 거예요. 뭔가 to perfectly complete 이렇게 적는 거다 이거야. 네. 부사가 들어갔죠 지금 부사가. 네.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 perfectly는 완벽하게. 네. 주어로 쓰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해? 완벽하게 그 끝내는 것은 목적어였다면 완벽하게 뭐뭇을 완벽하게 끝내는 것을. 보어였다면 완벽하게 끝낼 것이다. 끝내는 것이다. 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요렇게 끼어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는 분리부정사구나. 그냥 뭐뭐하게 동사 하는 것은 것을 것이다. 셋 중 하나로 골라 잡아서 해석하시면 돼요. 네. 예,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분리부정사가 되겠고요. 네. 자, 그러면 투부정사를 부정하는 방법이 뭘까? not이나 그렇지. 뭐냐면 no, not, never와 같은 부정어를 어디 앞에다 적어줄까? 앞에 뒤에요. 부정어를 투부정사의 바로 앞에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적어라 이 얘기야. 예, 차라리 이 예문을 외우세요. 그냥 not to go 무슨 얘기야? 주어였다면 가다가 아니, 그치? 가지 않았다. 않는 것은 네. 목적어면 가지 않는 것을. 않을 것을 보어였다면 가지 않는 것이다. 이다. 다시 한번 주어면 가지 않는 것을 것은. 목적어라면 가지 않을 것을 보어였다면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자, 그럼 여기다 적어볼게요. 앞에다가 동사만 집어넣을게요. decide 결정하다, 결심하다지. 네. 결심하다라고 넣고 해석해 주십시오.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가지 않을 것을 결정하였다. 한 번 더. 나는 가지 않을 것을 결정하였다. 자, 해석. 나는 아이고, 나십니다. 이것도 지금 이건 뭐야? is가 보이지? 네. 얘가 뭐로 쓰인 거야? 주어로 쓰인 거죠. 네. 어떻게 해석해야 돼? 가지 않은 것은 나의 발음이다. 그렇지. 그들은 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네. 그들은 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은 이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C음을 S로 왜 붙였지? 죄송합니다. They don't.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네. 그들은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않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다양하게 예문을 자꾸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네. 예문을 연습해주시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명사적용법은 이제 끝났어요. 네. 간단하죠? 그냥 주어일 때는 것은, 목적어면 것을, 것에, 보어면 것이다. 자, 문제는 이제 형용사적용법이에요.
이제부터는 개념이 그 이해하기 좀 더 복잡해집니다. 수식하는 대상을 투부정사의 주어처럼 해석한다. 자, 준이야. 형용사적 용법에서 형용사적이다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의미를. 수식한다. 누구를 수식한다 정확하게? 선행사요. 명사를요. 그쵸? 네. 오케이. 그러면 투부정사는 명사를 앞에서 수식할까? 뒤에서 수식할까? 투부정사는요? 네. 뒤에서. 그렇지. 투부정사는 어떤 식으로만 수식을 하느냐? 오로지야. 오로지 명사의 뒤에서 명사 플러스 투부정사의 형태로만 해서 수식을 해줍니다. 네. 그런데 이때 이 투부정사를 해석할 때 방법이 크게 두 가지다 이런 얘기야. 네. 첫 번째가 바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수식하는 대상, 즉 앞에 있는 명사를 투부정사에 있는 이 동사의 이 네. 동작의 주어처럼 해석한다 이런 얘기야. 네. 볼까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The Police라는 명사가 보이시죠? 네. 그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투부정사요. 그러면 어떤 관계일까? 수식 수식. 어구가 되겠죠. 맞나요? 네. 수식 어구가 될 거야. 네.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 커프가 뭐뭐를 찾다예요. 뭐뭐를 부르다. 첫 번째는 요청하다, 두 번째가 여기선 부르다가 되겠죠. 그들은 경찰관을 을 불렀습니다. 예, 그치 콜드 불렀습니다. 어떤 경찰관? 나에게 도움을 주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자. 방금 해석 잘하셨어요. 자, 지금 요 1번의 의미를 잘 되새겨봐. 수식하는 대상은 이 녀석이죠. 네. 이게 지금 수식 대상입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수식하는 대상을 이 투부정사의 뭐처럼? 주어. 주어처럼 해석을 한다. 나를 돕는 건 그들이야, 경찰이야? 경찰이요. 경찰이죠. 예. 그래서 나를 돕다가 아니라 나를 돕는으로 바꿔서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경찰이 나를 돕습니다인데 경찰은 경찰이지만 어떤 경찰이냐? 나를 돕는 경찰이다. 네. 이렇게 해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번에는 이제 수식하는 대상을 투부정사의 목적어처럼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박스 혹 썼네. 거기까지만 쓰세요. 잠시만요. books로 바꾸죠. 네. books. 해석해 볼까? 그들은 나에게 몇몇 책들을 읽을 몇몇 책들을 주었다. 그렇지. 여긴 잘 보면 수식하는 대상이 이 read의 뭐야?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원래는 read books였겠지. 네. 책을 읽다. 그래서 읽을 책으로 바뀌는 겁니다. 네. 오케이? 예.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수식하는 형용사적용법의 투부정사에 이 수식받는 대상인 명사가 주어 역할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라 이런 얘기야. 투부정사를 뭐뭐 하는으로 해석을 해라 이런 얘기야. help me 나를 돕는 도와주는 이런 식으로요. 네. 목적어일 경우에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뭐뭐 을 그렇지 이렇게 해석해라 이런 얘기야. 네. 읽을 책, 먹을 음식, 보살펴줄 사람 이런 식으로요.
네. 자, 극단적으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온 바가 있냐면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바가 있어요. 자, 두 개의 문장의 해석의 차이점이 뭘까? 차이점이요. 음, 뒤에 오브미가 붙었어요. 그렇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해석을 해볼까 그럼. 첫 번째요. 음, 케어가 돌보다예요. 그렇죠. 테이크 케어는 돌봐주다. Take care, 그치? 돌봐주다야. 돌봐주다. 나는 어,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똑같죠, 둘 다. 네. 그치? 친구가 없대. 네, 왕따야. 근데 돌봐줄 친구가 없대요. 위에 거는 돌봐줄. 그럼 아래는요? 나의 네? 내가 돌봐줄 나를 돌봐주는. 뭐 하는. 자, 그러면 위에 거는 투부정사가 앞에 수식하는 대상을 주어로 본 겁니까? 목적으로 본 겁니까? 주어요. 아래 거는요? 목적. 거꾸로죠. 아, 네네. 거꾸로지, 그치? 네. 예. 위에 거 어떻게 해석한 거야? 르르리요. 그렇지, 을르르 해석했죠? 나는 내가라는 말은 없지만 내가 돌봐줄 친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아래 거는요. 나는 나를 돌봐주는 친구가 없습니다. 예, 요 차이가 생겨나요. 오브미가 오브미가 그냥 나. 예, 예. take care와는 특이하게도 오브미, 예, 오브를 꼭 붙여서 목적어를 써줍니다. 오브가 르리예요. 여기서는 굳이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take care of 하나 자체가 누구 누구를 보살펴주다 이렇게 수거예요.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예, take care of. 아시겠죠? 네. 예. 그러나 굳이 오브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수식하는 대상이 friends였죠. 네. 근데 이 녀석을 뭐로 본 거야? 주어처럼 주어요, 본 주어. 거고 아래 거는 죄송합니다. 위에 거는 목적어처럼 본 거고 아래 거는 주어처럼 본 게 되겠죠. 네. 예. 지금은 막 그 개념이 혼란스럽죠. 근데 그 연습 문제를 제가 드릴 겁니다. 그 녀석을 보면 이거 진짜 별거 아닌 문제예요. 네. 별거 아닌 문제가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이런 거 보면서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이해가 안 되는 대로 들어놓고 뭐 복습을 하시면서 아니면 문제를 또 풀면서 금방 익힐 개념이에요. 네. 늘상 하는 거지만 그 영어는 IQ가 몇인 애들이요? 돌고래인 60. 애들이요. 90, 60은 좀 심했고요. 60은 개만도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언어를 쓰지 못하겠죠. 돌고래보다 조금 지능 높은 애들이 쓰는 언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자,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이제 네. 진짜 개념은 얘예요. 뭐냐면 to 부정사의 근데 우리가 이걸 뭐로 부르냐면 B2 용법이라는 겁니다. 자, 앞에 나온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뭐였어? 명사의 수식이죠. 네. 맞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개념은 어떤 거래? B2 용법이래. 자, to 부정사의 개념은 형용사적 용법은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준이야, 형용사라는 녀석은 명사를 수식할 때도 쓰지만 우리가 비동사나 이형식 동사 뒤에 뭐로 쓰이기도 했었죠? 보어요. 보어로 쓰이기도 했었죠? 네. 바로 그 개념입니다. 위에 거는 명사를 수식하는 개념을 배운 거라면, 즉 한정적 용법을 배운 거라면 아래에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될 개념은 바로 서술적 용법, 보어의 개념입니다.
네. 아시겠죠? 자, 아까 내가 처음에 도입을 할 때 명사정법을 가르칠 때 보호할 때 제가 말을 했었죠. 형용사정법도 뭐가 있고 보호의 기능을 하고 네. 명사정법도 뭐의 기능이 있다? 보호. 보호의 기능이 있다. 그러면 둘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 구별을 해야 된다고요. 된다. 왜? 해석을 달리 달리 하니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 이걸 쓰시기 앞서 혹시 볼펜인가요? 이거랑 아, 예, 다행이네. 다행이다. 많이 안 써서 다행이네. 자,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네. 예, 주어고요. 이셈 하고 동사고요. 전부 다 보어의 위치에 있습니다. 자, 위에 거 어떻게 해석하고 아래 거 어떻게 해석할까? 혹시 모르는 단어 있나요? 아니요. 없죠? 나의 계획은 응. 이번 여름에 응. 바르셀로나에 가는 것이다. 아래 거는요? 나는 어. 이번 여름에 어. 바르셀로나를 갈 것이다. 왜 아래 거는 왜 것이다라고 안 하죠? 갈 것이다. 가는 것이다라고 안 했잖아. 위에 거는 나의 계획은 바르셀로나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래 거는 나는 이번 여름에 바르셀로나에 갈 것이다. 지금 뉘앙스가 엄연히 다르잖아. 네. 그렇지. 위에 거는 그냥 A는 B다라고 해석을 해줬는데 밑에 네. 건 어떻게 했어? A는 뭐뭐 할 것이다. 예정이죠. 네. 미래의 의미로 혹은 추측으로 바꿔서 해석을 했어. 네. 해석은 잘하셨어요. 둘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그러면 준이가 왜 위에 거는 A는 B다라고 해석했고 왜 아래 거는 A는 뭐뭐 할 것이다라고 해석한 거야? 이유가 뭐야? 그냥 해석하면서 음. 더 잘 맞는 게 이런 것 같아서. 잘 맞는 게 이런 것 같아서. 자,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볼까? 네. 어차피 똑같은 부분이 다 있지. is를 쓰나 am이나 쓰나 비동사는 똑같고 네. 보어도 역시 글씨 똑같아요. 하나 안 바꾸고 똑같습니다. 오로지 뭐만 달라 지금? 주어만 다르죠. 주어가 위에 거는 사물이고 밑에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100%다 지금 모든 게 다 그렇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네. 대개 주어가 사물인 경우 그리고 주어가 사람인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적용되는 규칙은 아니에요. 네. 90%예요? 예.
그 정도 맞아 떨어집니다. 자, 주어가 사물인 경우에는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쓰였다. 네. 이것은 무조건 명사적 용법입니다. 그리고 해석은요, 오로지 하나예요. 뭐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어가 사람인 경우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쓰인다면 이것은 형용사적 용법이고 이때는 비투 용법으로 따로 다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자, 파란색은 잘 보이나? 잘 보이나요, 저거? 네. 더 잘 보일 만한 거 없을까? 이거? 아, 이거 이상한데 이거. 분홍색이요. 분홍색? 의심스러운데 정체성이? 핑크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핑크 좋아해? 아니요. 소문내야 되겠는데 내 제자가 핑크 좋아하더라. 핑크 팬더? 자, 이 녀석을 잘 보면 주어와 to go to 바르셀로나라는 투부정사의 내용이 서로 어때요? 동일합니다. 그렇죠. 네. 내 계획이라는 것과 바르셀로나에 이번 여름에 간다라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아래 걸 볼까?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바르셀로나에 갑니다 라는 개념은 서로 일치할 수 있나요? 아니요, 달라요. 다르죠. 준이를 무슨 막 축구 선수가 될 것이다 와 동일시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지. 사람과 개념은요 서로 달라요. 네. 즉 얘네는 서로 같지가 아니요. 않습니다. 다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다시 주어와 투부정사의 내용이 서로 같으면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다. 주어와 투부정사의 내용이 서로 논리적으로 동일할 수가 없으면 비투 용법. 그렇지. 형용사적 용법의 비투 용법으로 가는 겁니다. 네. 간단하죠?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대개 사물인 경우에는 명사적 용법, 사람인 경우에는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투부정사 자체가 될 수가 없거든. 거의 대부분. 네. 그렇지? 네. 근데 사물은 그렇단 말이야.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거의 90% 맞아 떨어집니다. 네. 자, 그럼 비투용법이 뭔지를 적어 드려야 되겠죠? 분홍색 좋아하신다니까. 분홍색으로. 자, 비투용법이란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투부정사를 해석하는 5가지의 방법입니다. 몇 가지요? 5가지. 5가지의 방법이에요. 1번 예정 2번 의무 3번 운명 4번 의도 5번 가능이에요. 네. 이거는 뭐 빈도수와는 상관없이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적어드린 거라서 네.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예정이고요. 네. 가장 적게 쓰이는 건 운명입니다. 나오면 가장 어려운 건 가능이고요. 가장 찾기 쉬운 것은 의도입니다. 다시 한번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예정이고요. 네. 가장 적게 쓰이는 건 운명입니다. 네. 가장 어려운 것은 가능이고 가장 쉬운 것은 의도예요. 네. 의무는 이도저도 아닙니다. 의무는요 제가 몇 번 본 적이 없어요. 운명이 제일 쉬워요? 운명이 가장 적게 쓰입니다. 아. 가장 적어요. 의도가 가장 쉽고 눈에 띄기 쉽다란 얘기야. 가능이 가장 어려워요. 눈에 띄기가. 네. 정말 어렵습니다. 가능은. 자, 법칙을 설명을 해드려야죠. 예정은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예정은요 해석을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뭐뭐 할 예정이다. 혹은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네. 의무는요 뭐뭐 해야 한다예요. 운명은 뭐뭐 할 운명이다. 의도는요 뭐뭐 해야 한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해야 한다는 아까 썼지 참. 역시. 죄송해요. 뭐뭐 하고자 하면 가능은
뭐뭐 할 수 있다. 의도는 형용사예요. 뭐뭐 하고자 하면 뭐뭐 하면 마치 뭐가 떠올라? 뭐뭐 하면 뭐뭐 한다면 뭐 한다. 가정법이요. 가정법이 뭐예요? if를 쓰는 녀석이요. if를 쓰는 녀석. 아, 만약 뭐뭐 하면 바로 그래서 쉬운 거예요. 의도는요 무조건 앞에 if가 있어요. 네. 그래서 눈에 띄기 쉽다라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자 비투용법은 대개 이렇게 쓰입니다. is나 are과 같은 녀석을 쓰고 나서 다음에 왜 비투용법 이렇게 쓰는 게 아니죠. 비동사를 쓰고 나서 to 부정사를 쓰는데 뭐뭐 할 예정이다 할 것이다 라는 녀석은요 이 사이에 뭐가 생략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 scheduled라는 단어나 NNED입니다. NNED, planned to 혹은 be due to와 같은 단어들이 빠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be scheduled to, be planned to, be due to 이렇게 하면 뭐뭐 할 예정이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네. 걔네들 중에서 얘네들을 다 이렇게 생략을 해주고 비동사와 투부정사만 남겨놓으신 거라고 보면 돼요.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 아까도 썼던 것처럼 I am 뭐라 그럴까? I am to play the piano once a week. 일주일에 a week. 일주일에 once 한 번은 피아노를 칠 예정이다. 네. 됐죠? 여기 잘 보면 비동사와 투부정사가 있죠? 네. 눈에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거 무슨 용법이다? 비투용. 비투용법. 왜? 나라는 녀석이 연주하다라는 개념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네. 그렇죠. 나는 피아노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칠 예정입니다. 칠 것입니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해주면 돼요. 자, 의무라는 건 역시 아이고 색깔을 잘 맞춰야 되겠네. 역시 이것도 비동사와 투 부정사 사이에 뭐가 빠진 거라고 보면 되냐면 obliged라는 단어가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be 네. obliged to. 네, 혹은 ordered to가 빠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뭐 해야 한다. 의무가 되겠고요. They are to build barracks immediately. 이게 어떻게 해서 해야 한다는 의무로 해석을 합니까? 아무리 봐도 예정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곧 배럭, 병영을, 막사를 지을 예정입니다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막사나 병영이라는 말은 군대에서 쓰는 말이죠. 네. 그리고 대개 이런 경우 앞뒤의 문맥에 따라서 할 예정인 것이 아니라 누가 시키다라는 말이 앞에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은 막사를 곧 지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네. 결국 의무라는 건 뭘 따져봐야 돼? 앞뒤에 문맥을 따져보셔야 돼요. 네. 꼭 문맥을 따져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대충 비투만 보고 절대 해석이 안 될 거예요. 예정, 의무, 의도, 운명 가능인지 모를 건데 이런 것들은 특히나 문맥을 좀 더 예리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다만 몇 가지 단어에서 힌트를 얻자면 막사라는 건 군대에서 쓰는 거지. 그럼 이 녀석은 예정보다는 의무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네. 예, 군대에서는 명령을 많이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운명이라는 녀석은요. 정말 안 쓰입니다. 이것도 역시 비동사와 투부정사 사이에 뭐가 빠진 거라고 보면 되냐면 doom이라는 단어가 빠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D-O-O-M-E-D be doomed to 혹은 be destiny 할 때 그 destined가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destiny 운명이죠. 네. my 운명의 destiny 막 그러잖아. 애들 웃긴 말로. 네. 예,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가 제일 웃겼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설은 아니고 네. 레전드 똑같은 말인데 너무 웃겼어요 그거. 아무튼 doomed나 destiny는 운명 지어져 있다라는 말이야. 즉 뭐뭐 하기로
뭐뭐 하기로 운명이 지어져 있다. 할 운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they are never to return. 요게 아주 상투적으로 쓰이는 뭐랄까 예문이에요. They are never to return. 자,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never라는 부정어를 쓰고 싶으면 어디에서 앞에다 써라? to 부정사 앞에. 앞에다 쓰는 데다가 네. 잘 보니까 비동사 뒤에 썼네. 아, 이것은 그럼 비투용법이 되겠구나. 왜? they 그들이란 사람과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개념 서로 같을 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녀석들은 그들은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다. 그래서 대개요. 비투용법 중에 이렇게 never나 no, not과 같은 부정어랑 결합되어 있으면 운명인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네. 오케이? 부정어들이랑 비투용법이 결합되어 있다. 그러면 운명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아시겠죠? 한 5%? 1%였다가요. 5% 정도로. 네. 좀 높아져요. 좀 높아집니다. 거의 안 쓰이니까 잊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자, 의도다. 의도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의도는요. 문장의 맨 앞에 이렇게 if로 시작해요. if, 주어, 비동사,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건 백방 의도예요. 만약 주어가 투부정사 하고자 한다면 예를 들면 if you are to succeed 이거 네. 콤마를 적어 놓겠죠. 만약 네가 뭐 하고자 하면 성공을 하고자 하면 이라고 하고자 하면 이렇게 네. if로 시작을 했죠. 네. 간단합니다. 가능은 가장 어려워요. 공식을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공식이 갑니다. 사실 이제 예전에 무생물주어라고 썼는데요. 전 이렇게 쓰고 싶네요. 동물도 여기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동물은 생물이잖아. 그러니까 무생물주어라고 쓰기도 하지만 사람이 아닌 주어라고 하면 좀 더 구체적입니다. 사람이 아닌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는데 이 투부정사를 항상 수동형으로 써줍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to 여기 앞에 부동사 생략된 거예요? 이거요? 이건 플러스입니다. 아니. to be 비동사가 동사 원형이잖아. 아, 네. 그렇지? to be, pp.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해석해 보십시오. 자, 일단 공식을 따라가 보자. 이런 문장을 보게 되면 흔히들 이제 당황을 해요. The stars in the sky are to be seen. 네. 왜냐하면 보면 보는 건데 비동사에다가 투부정사인데다 거기다 수동태네? 막 짜증이 치밀어 오릅니다. 막 내가 영어를 왜 배워야 되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영어 맞는 새끼들 막 때리고 싶고 영어 선생님 꼴배기 싫고요. 해석을 하기가 싫고 문제를 풀기가 싫어요. 어차피 미 외국인들 못 푸는 이런 수능 영어 따위 내가 왜 풀어야 되나 막 자괴감이 들고요. 외국인들 못 풀어요? 그건 걔네들이 멍청해서 못 푸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봐. 우리가 언어 영역 문제 풀면 다 100점 맞아?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로지 그 언어 영역 수능 언어 영역 보면 다 100점 맞아요? 아니요. 아니죠. 똑같은 이치야. 똑같은 이치야. 그걸 당연히 못 풀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뭐 왜 옥스퍼드 대학교 애들 못 푼대 하면서 우리나라 영어 공부 쓸데없는 거야. 그게 아니죠. 아니지. 그럼 우리나라 사람 국어 다 못 맞으니까 그 언어 영역 하면 안 돼? 아니죠. 그건 아니고. 자 다시 stars라는 건 보니까 뭐야? 무생물 주어. 사람이 아닌 주어죠. 그쵸? 네.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닌 문이다 써놓고요. 그 다음에 in the sky 이건 빼버립니다. 별은 별인데 그냥 하늘에 있는 별이래. in the sky 알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비동사가 나왔죠. 그렇지? 네. 그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는데 to be pp네. 네. see라는 동사의 수동형 과거분사가 seen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죠 우리가? 뭐뭐 할 수 있다요. 예,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 별들은? 하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끝났죠? 네. 예. 별은 혹은 하늘에 있는 별은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비슷하게. 이번엔 좀 어렵습니다. In the distance. 해석해 보십시오. 디스턴스가 경계예요. 원래는 거리란 뜻인데 in the distance는 수거예요. 멀리서라는 뜻입니다. 멀리서라는 수거예요. 네. 해석을 하시면 메이드. 자, 메이드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죠? 우리가 이미 배운 거야. 이걸요? 그거 못 간대. 그렇죠. 네. 목적이 관계대명사의 생략. 어떻게 해석하지? 그녀가 만든 소리는 그렇지. 소리들은 멀리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안 어렵지? 알고 나니까 안 어렵죠? 네, 알고 나니까 아는데 딱 보면 모를 것 같아요. 딱 보면 처음에 다 그래. 이거. 처음에 봤는데 준이가 이걸 안다. 근데 여기 내가 있을 필요가 있어? 네, 아니요. 없어요. 준이가 저기 강당에 서야죠. 준이가 딴 애한테 가르치고 있어야지.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준이한테 배워야 될걸? 제가 잘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여러 번 봐서요. 너희들은 안 보고 지나가는 거 그냥 난 보고 지나가서 그래. 또 뭐가 있을까? 케인이에요. 예. 위에 거 잠깐만 지울게요. 헷갈릴 수도 있어요. 키친이라는 단어입니다. 부엌이죠. 네. 좀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예. 딱히 말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해석을 해보자. 부엌으로부터 오는 그 맛있는 냄새는 코우치. 여기서의 코우트 캐치의 과거 분사 형태죠. 잡다인데 여기서는 채집된다라고 해석하십시오. 채집된다요? 예, 채집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될 수가 있습니다. 채집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채집. 자, 이걸 이렇게 줄였을 수도 있죠. 여기 이 부분에 주목해 주세요. 네. 예, 이렇게 해서 똑같습니다. 내가 뭐만 바꿨어? 일단 컴을 ing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Coming from the kitchen. 네. 이렇게요. 요거를요. 이렇게 바꿨어도 무방합니다. 오케이? 네. 상관없어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음식 냄새는 냄새인데 어떤 냄새? Coming from the kitchen. 키친에서 오는 냄새. 그렇지. 이거는 왜 이렇게 씁니까? 이건 그럼 뭐죠? 관대비의 생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쓰면 돼요. That are coming. 여기서 관계대명사와 비동사 생략하고 뭐만 남겨놓은 거야? coming이라고만 쓴 거죠. 네.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위에 거로 장황하게 설명을 하든 that came이라고
아래 거로 coming으로 분사로 수식을 하든 그건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네. 아시겠죠? 예, 해석한 입장에서만 둘 다 똑같은 문장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뭐지? 비투용법 5가지를 다 끝냈어요. 네. 역시 가장 눈에 안 보이는 건 가능이죠. 네. 가장 안 보일 거예요. 앞으로도 가장 안 보일 거고 가장 쉬운 건 if입니다. if가 들어가는 의도가 되겠고요.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잠깐만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천일문 혹시 지금 네. 있나요? 예, 주십시오. 거기 비투용법이 나왔나 모르겠는데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고맙습니다. 선물이요. 책 종류 싫어하실 것 같아서 당연하죠. 책 종류 필기류 그런 건 너무 흔해서 뺐습니다. 그럼요. 저도 몰라요. 알려주면 안 되지. 예, 막 무슨 먹는 거요? 일회용 그런 거 아닙니다. 선물은 오래오래 남아야 돼요. 뭔지 알 것 같아? 난 모를 것 같은데. 힌트요, 힌트. 힌트? 힌트요? 그딴 거 없습니다. 힌트 주면 막 그때부터 또 꼬치꼬치 캐물어 또 안 돼요. 안 돼. 기대예요? 뭘 기대를 합니까 또 부담되게. 예, 기대해야겠다. 뭘 기대를 합니까? 기대하면 안 줄 거예요. 제발 나와라 했는데 안 나오네. 그런 적이 없나 보네 여기. 저거는요. 갈색깔 문제집. 거기 있을 수도 있겠다 잘하면. 예, 그거 좀 갖다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같이 한번 보죠. 잠깐만. 내가 그걸 사진 찍는 게 나을 것 같아.